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길래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계 속에서 어필을 할 관장 최형숙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받았던 대로 저는 지금 안각화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세계유산 등재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세계유산을 등재하려면 등재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문화재청과 조율하는 그 업무를 총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문화재청과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심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라는 아래쪽에 보시면 UN 교육, 과학, 문화 기구죠. UN 산하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구에서는 매해마다 세계적으로 아주 인류 전체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산을 지정을 해서 목록화를 합니다. 그 목록화하는 것이 바로 월드 헤리티지라고 해서 세계 유산인데 그냥 우리나라의 우리끼리 그게 아니고 몇몇 나라도 아니고 인류 전체, 지금 인류도 아니고 미래 세대까지 가는 그 모든 인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그러한 유산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계유산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는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됩니다. 저희 누가 지나가다 우스갯소리로 아웃스탠딩은 그러면은 밖에 서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탁월하다는 말 그 자체가 정말 독보적으로 밖에 탁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유니버셜은 누구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되겠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이례적이고 독보적이면서도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모든 인류의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가치 바로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세부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 모든 인류에게 전부 다 같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또는 자연 그런 중요한 그런 가치를 말을 하는데 이 가치는 세 개의 기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등재 기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려면 어떤 최소한의 10가지 기준 중에 하나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느냐? 그러면 가치만, 그 기준에 충족하는 가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가치가 진정성, 진짜냐, 완전성, 모든 걸 다 포함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럼 그 등재 기준에 맞게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고 있는 이 유산이 그러면 미래 세대까지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세계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빨간색 줄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유산인 방구천 암각화가 지금 등재하려고 하는 기준입니다. 이제 세부 기준 중에 등재 기준 1은 인간의 창조적인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회화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작품인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문화적 전통. 그러니까 현존하거나 아니면 사라진 문명의 어떤 독보적인 증거여야 된다. 이 인류 역사 중에서 어떤 문명이나 전통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이 유산이 어떤 증거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성. 그러면
이 유산이 그리고 이 위에는 그 어트리뷰트라는 속성을 모두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있느냐, 어느 한 구석이 부서지고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시기가 안 맞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그 뭐 예를 들어서 바위가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이 요일비를 확실하게 100% 증명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완전성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개발이나 혹시 방치되고 있어서 이 부작용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완전성에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부대 안각화가 가지고 있는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는 상황은 이 바로 완전성에서 지금 답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리스트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것 중에 지금 현재까지 등재된 유산은 1151개. 밑에 3은 폐쇄된 거고 55개는 위험에 처한 유산이고 나머지 55개와 3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유산이죠. 그 중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현재까지 15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초록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유산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는데 지금 벨묘, 해인사, 장려판전, 석굴암, 불국사, 수원화성 워낙 유명한 유산들이고 초창기에 등재가 된 유산이기 때문에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점점점 가면 갈수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건도 까다로워지고 있고 심사하는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등재 신청을 할 때나 심사를 할 때 좀 더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심사하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진다고 하죠. 그래서 국내 리그에 국내 허들만 4단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계인 잠정 목록은 2010년 1월 달에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올려서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2023년 4월 최근이죠. 최근에 등재 신청 후보로 3번째 단계를 넘었고요. 이번에 7월 달에 등재 신청 대상으로 되면 최종 국내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등재 신청서 제출을 내년도 2월 달까지 하게 되고요. 이때는 영어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자문기구라고 해서 이코모스, 그러니까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라는 자문기구에서 보통 한 1년 정도 심사를 하는데 데스크 리뷰라고 해서 서면 심사, 그 다음에 현지에 오셔서 현지 실사, 그 2개를 다 한 다음에 보고서를 써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이 유산은 등재될 만합니다, 부족합니다, 좀 반려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세계유산위원회가 보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예상되는 저희가 이 허들을 정상적으로 다 넘으면 심의 결정하는 시기는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길래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계 속에서 어필을 하려고 하길래 이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 방부선 유업이, 모은적, 방수천, 동매사 자연습지, 발자국 화석에 암각화까지 너무 많은 유산들이 이 3km 구간에 거의 다 몰려 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세계유산이 되려고 하는 친구는 바로 빨간 색깔로 표시된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이 각서, 세계유산 오요비, 아까 말씀드렸죠. 오요비는 등재 기준과 진정성, 완전성, 보호관리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갖추는 오요비까지에 도달할 수 있는 친구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암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전이 각석과 대곡리 암각화 그리고 중간에 방구대까지 해서 신청유산의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유산은
경관이 중요하거든요. 경관이라고 하면은 장소죠. 주변의 장소. 그러면은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안각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방금 팀장 당신이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구역은 경관으로 이렇게 길게 구성을 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암각화의 그림을 그리러 올 때 암각화의 바위면만 생각하고 그리러 왔을까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은 채집 생활을 하고 무리 이동을 하는 굉장히 넓은 곳을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과 자기가 신앙을 표현해야 되는 을의 공간을 구별을 해서 그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가서 그림을 그리는 어떤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암각화 유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그 바다로 흘러나가는 넓은 강이 있고 또 평지 속에서 이게 볼록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산이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적절한 바위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림을 그렸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우리 유산이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다로 빠져나가는 대곡천에서 그 태양은 진류인 대곡천, 그 다음에 길게 3km 이상 길게 이어진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넓은 수직 절벽의 바위면들, 그리고 그 주기를 굽이쳐서 흐르는 대곡천, 그게 어우러진 이 독특한 경관 안에서 특별히 과거에는 조명도 없고 우리 지금처럼 등기구가 없죠? 등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최선의 효과를 가지고 특정한 시간대에 이 그림을 그린 결과물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그리고 이 그려진 그림이 생선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내 후세에 이어지는 영원히 이 그림이 지워지지 않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공간, 처마가 되어 있다든지 기울어져 있다든지 그런 공간을 찾아서 그 컨디션에 맞는 바위를 찾아서 그릴 때 선택된 공간과 선택되지 않은 공간의 그 중요도는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되지 않은 공간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바위의 의미를 좀 더 배가시키고 더 강조를 하게 하는 같은 의미를 지닌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유산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고 시대별 다양한 유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암각 제작, 세계유산이 된 암각 제작에 의미가 있는 경관만 추출을 해서 그 경관을 유산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산구역 자체가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세계유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빨간 선 안에 있는 공간은 다 동일하게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형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지형을 원래 상태대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세계유산으로서 보호를 해야 될 지형은 어떤 지형일까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바닥에 공룡 발자국이 많은데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바닥에는 공룡 발자국까지 다 드러낸,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빠지고 다 드러낸 그 지형이 우리가 지금 보호관리를 해야 되는 요건에 맞는 지형일까요? 암각화를 제작하고 할 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고 느끼면서 영감을 받았던 그때의 지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호관리 요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추느냐 할 때 그 진정성, 안정성에 맞는 지형이 그 본래의 지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느 시기의 지형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신청유산은 국문명칭으로는 방구천의 암각화, 그 다음에 영문명칭으로는
반구천을 따라서 형성된 페트로그리프스 안각화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있고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재 신청 기준 1에 맞춰서는 이름 뭐라 그랬죠? 회화적으로 마스터피스냐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말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 구도가 굉장히 독특한데 이런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예술 세계와 문화를 반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고래의 모습, 고래잡이 하는 그 과정의 그림은 창의성이 반영된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등재 기준 3은 사라진 전통과 문명의 어떤 증거를 말하는데 이 방구천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에 6,000년 동안 암각 제작 전통을 꾸준하게 이어온 유산이고 그 유산의 결과로 남은 그림과 문자는 이 오랜 제작 전통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선사에서 역사시대까지 그림이 한눈에 남아있는데요. 그 문화와 다양한 사회 단계를 정말 그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세계유산위원회의 몫인 것 같습니다. 계곡에 있는 암각화로 하려고 했는데 조선시대 지도에 보면 방구대 계곡이라는 그런 용어를 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를 계곡이라고 크게 인식한다기보다는 많은 문헌이나 이런 곳에서 그 다음에 골짜기 반구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반구동이라고 하면은 반구 계곡인데 반구대 계곡이라는 말을 별로 사용을 안 하죠. 그리고 그 계곡 안에 있는 암각화라는 말이 우리 유산을 좀 더 묶어서 설명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칭을 받아들여서 방구천을 따라서 확인이 되는 암각화들이라고 해서 방구천의 암각화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 전체와 천자리 각석 상단 쪽에는 주로 동물, 인물, 도구 같은 신석기 시대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고 그 보여주는 문화상은 수렵체질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천자리 각석 상단 쪽에 보라색으로 쭉 많이 그려진 그림은 추상 그림이고 그다음 청동기 시대의 농경 사회 모습을 주로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자리 각석 하단부에는 문자와 인물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신라 시대의 어떤 고대 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잘 확인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대에 해결할 수 없으면 미래 세대에 더 나은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가면서 가장 신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수위를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을 하고 수위를 조절할 때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문을 설치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지금 현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의 상태에서는 수문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그 동물 그림은 신석기 시대 그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식화된 형태를 많이 보이죠. 양식화, 여기 회화상의 양식화라는 것은 사실을 똑같이 그리는 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회화적으로 축약하고 우리가 사실주의 그림에서 나중에 추상 그림으로 넘어가는 추상화. 그래서 천자리 각석의 그림은 주로 양식화된 동물 그림들이 많이 확인되는 게 특징이고 특히나 또 동심화, 나선형, 복합문 등의 어떤 그런 의례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문양들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고 그 다음에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고대 국가의 지금 우리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고대 국가의 복식을 볼 수 있는 게 고구려, 고궁벽화 정도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도 확인되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왔다 갔다 라는 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놓은 게 신라시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진 건데요. 어디 가면 계속 내가 왔다 갔다 라는 얘기를 계속 적고 내 이름 적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화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이고
그 다음에 정해져 있고 틀에 박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유로운 감정, 사적인 감정이 드러나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형화된 비석이 아닌 일상의 어떤 일기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례죠. 알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생겨서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하게 되면은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또 활용사업에 효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월 달에 선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면은 이제 앞으로 또 10년 동안 어떡하나? 20년 동안 어떡하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유산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지금까지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가끔씩은 싫은 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소리도 하고 해왔지만은 그것들이 다 앞으로도 더 잘 되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문양이 여러 가지가 서로 합의가 안 된다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서로 논의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뭐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바람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또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방구대 안각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세계유산으로서 어떤 핵심되는 가치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좀 쉽게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또 설명을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는 기회는 크게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바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어필이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방구대 가치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고 방구대 포럼과 우리 안각화 박물관이 같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방구대를 단순히 뭐 보존하고 아끼고 사랑하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러면 그 방구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실 강사분들도 대부분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그 문화유산이나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획해서 상업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유용할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